자, 다 잘할 수는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건 아니죠? 김창호 차장? 네. 네. 누가 얘기한 겁니까? 예, 저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네. 페이스북에다 본인이 쓴 글은 아닙니다. 네. 이게 이제 뭐 신문, 뭐 인터넷 신문에 올라와 있는 글인데 이제 좀 대통령의 지금 최근 외교 행보에 분명하지 못한 그 행보에 대해서 비판적인 그 글이 실렸습니다. 네. 그런데 그 비판적인 글을 그대로 저희 나와 있는데요. 대통령이 100% 다 잘할 수는 없다. 그러나 대통령을 신뢰해왔다면 지금 왜 저런 행보를 할까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길 바란다. 다음 글은 문 대통령의 최근 외교안보 행보에 대해 가장 정확하게 분석했다라고 하면서 글을 링크를 시켜놨는데 네, 그 글이 어떤 내용입니까? 그 글의 내용은 최소한의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해 생명줄을 쥐고 있는 미국의 가랑이 밑을 기고 있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를 배치한 것을 네, 놓고 그렇죠. 그런 행동이 미국의 가랑이 밑을 기고 있는 것이다라고 비판한 네. 기사를 그 측근이라고 하는 김경수 의원이 본인의 SNS에 올렸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 근데 표현 자체가 네. 가랑이 밑을 기고 있다. 물론 뭐 일부 뭐 온라인 매체에 나온 거지만 저거를 이렇게 굳이 옮긴 이유가 뭘까요? 이 기자가 이 논평을 하거나 칼럼에서 쓴 글을 정치인이 이렇게 그대로 옮기면은 이런 식의 어떤 오해가 있을 수가 있는 건데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그 가랑이 사이를 기고 있는 것이다. 네. 사드 배치 문제에 있어서 기존의 소식이나 원칙들을 다시 180도 뒤집고 난 다음에 사드 배치를 강행한 것은 결국 미국의 요구에 따라서 우리가 굴복한 것이다. 이제 이 부분을 강조하려고 한 예. 거였다고 보여요.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 이제 입장문을 내고 난 다음에 청와대 관계자도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드 배치를 문재인 대통령도 원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러면서 점점점 하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인데 저는 뭐 이해하지 못할 부분은 이해할 만한 어떤 그런 대목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일종의 이제 정치적 명분이라든가 나름의 어떤 남북 관계에 있어서 소신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대화를 주장을 해왔다든가 아니면 사드 배치에 있어서 중국과의 관계도 우리가 의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반대하는 입장을 취해왔다고 한다면 지금 태도를 바꿨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남북 관계의 현실에서 미국이라고 하는 우리 한미 동맹의 그 문제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고 그 부분을 솔직하게 인정한 것이다. 현실을 받아들인 것이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뭐 김경수 의원이 링크를 걸고 뭐 이렇게 지지층을 향해서 이런 점들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했던 것은 뭐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비판받을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비판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드 배치를 강행함으로써 지금 한반도가 더 식냉전 구도로 가고 있다. 중국이 우리하고 오히려 사활적 이익을 미국만큼 지금 많이 갖고 있는 국가이기도 하거든요. 특히 경제적인 분야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우리 그 대외 수출량, 교역량의 한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을 우리가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드 배치를 했을 때 중국이 반발하는 문제를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지렛대 하나를 우리가 잃어버리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비판들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인정하는 듯한 태도 그리고 지지층을 좀 설득하려고 하는 조금 더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모습들이 많이 생략된 채 그냥 이해만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게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공감을 얻을지는 좀 의문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위기를 겪고 있는 부분이 바로 외교 안보이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예. 9월 9일이 이제 북한 정권 수립일이라서 추가 도발이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굉장히 많았는데 문 대통령이 등산을 하는 모습이 이제 포착이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 지지 쪽에서는 국민들이 지금 안보 위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안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다. 다 안정적으로 잘 관리하고 있고 대통령 자체가 이 문제에 대해서 평온한 마음으로 잘 통제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줌으로써 국민들의 이제 불안감, 위기감, 걱정을 이제 누그러뜨리기 위한 것이라고 이제 설명은 그렇게 돼 있던데 그걸 이해될 수 있는 측면도 있지만은
우리 국민들은 사실 뭐 대통령이 이 시기에 휴가를 가느냐 안 가느냐, 뭐 등산을 가느냐 안 가느냐 그거 보고서 상황이 지금 위기냐 아니냐 이 판단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정말 우리 국민 수준이 굉장히 좀 이렇게 낮아지고 지금 국민들은 팩트를 직접 확인하고 대통령과 다른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네. 대통령을 평가하거든요. 내가 볼 때는 위기인데 대통령이 왜 저럴까? 또 네. 내가 볼 때는 아닌데 대통령은 왜 또 이럴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국민들을 안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팩트와 데이터와 이런 것 자체를 제대로 컨트롤 해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만드는 것이 대통령이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길이라고 생각이 들고 좀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도 사드 배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불만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안 받는데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그걸 이제 다독거려야 돼. 집토끼들 지켜야 될 측면 때문에 이제 이거를 인용했는데 그 자체는 기자가 쓴 겁니다. 네. 기자가 이런 거를 써도 되느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에 김경수 의원이 이걸 이제 인용을 했는데 어쨌든 치사하고 속된 말로 좀 굴욕적이지만 네. 뭐 할 수 없이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드 문제만 하더라도 초기에 찬반이 이제 섞여 있다가 지금은 찬성이 압도적으로 이제 많아지고 전술핵 배치까지 이야기 나오고 네. 집권당 안에서도 전술핵 배치 이야기 나오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사드든 전술핵 배치든 우리가 필요해가지고 미국을 설득해가지고 이렇게 좀 하자라고 하는 상황인데 이 내용의 이 거래 내용은 하고 싶지 않은데 미국이 강요하니까 억지로 한다. 이렇게 되면 사실하고도 안 맞지만 미국이 이런 상황을 이게 청와대 기류고 문재인 대통령 심기라고 판단하면은 거기에서도 이게 좀 동맹이 정서적으로 같이 갈 수 있는가? 오히려 우리가 정말 필요로 한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제대로 관찰하기 어려운 상황도 있을 수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염려도 좀 듭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아무래도 북한 위기, 안보 위협이 거듭되면서 지지율도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늘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69.1%로 60%대로 떨어졌습니다. 물론 그동안 80%, 70%, 지금의 69%도 낮은 수치는 아닙니다만 최근 여러 가지 위기 속에서도 꿋꿋하게 70% 이상을 지켜왔던 지지율이 결국은 60%로 하락했다는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 또 문재인 정부의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아까 가랭이 얘기했는데 우리 역사적으로 봤을 때 과거에 흥선대원군이 그 4대부 안동 김씨 세력가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가랑이 밑을 기었다는 증언도 있잖아요. 더럽고 치사하고 힘들고 하지만 내가 훈리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전략적 후퇴를 위해서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과거의 일도 있었기 때문에 혹시 그런 걸 노린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기사가 나온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저는 기자는 물론 자기 칼럼에서 자기식 표현대로 쓸 수가 있는 것이긴 한데요. 네. 미국이 우리가 지지라는 대로 지져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이건 거꾸로 얘기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자주권을 갖고 있는 국가이기도 하고 한미 동맹이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우리의 전략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한미 동맹을 사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냥 막 짖는 개 같은 역할을 한다 그러면 우린 너무 자존심 상하잖아요, 이거는. 그리고 전시작전 통제권도 빨리 조기에 환수하겠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자주국방을 하고 그리고 남북 통일을 하든 남북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주도를 하고 우리 힘으로써 하는 것이고 미국은 미국의 전략적 이해에 따라서 우리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 이 엄혹한 남북 관계 지금 안보 위기 상황에서 미국은 한미 FTA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군사무기 판매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다 무조건 받아들이고 지져주는 것이다? 이거는 문재인 정부의 어떤 대북 정책에 있어서도 굉장히 굴욕적이고 자존심 상하는 얘기인데 그걸 문재인 대통령 가장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측근분이 이런 식의 표현을 그냥 우리 생각입니다라고 링크해버리면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 조심했어야 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내용은 이겁니다. 자, 대통령 주연 영화의 30억. 자, 어떤 내용입니까? 국정원 제2차장 산하에 엔터팀이라는 게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팀이라고 해서. 국정원 산하에, 그러니까 무슨 연예 기획사가 있는 건 아니죠? 대중문화를 담당하는 이제 정보 수집을 하는 그런 부서가 있는데, 이제 그쪽에서 이제 일을 하는 의원 중 하나가 박근혜 정부 당시에 영화사의 감독을 하나만 접촉을 해서, 할리우드에도 대통령이 이렇게 히어로로 나와가지고 영웅처럼 행동하는 그런 영화들이 있는데 그런 영화를 좀 만들어줄 수 있느냐? 얼마든지 돈을 댈 용의가 있다. 30억까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보도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 감독들이 동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미국 같은 경우 에어포스 원 이런 영화가 있잖아요. 뭐 그런 영화들도 이런 지원을 좀 받은 걸까요?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건 뭐 알 수는 없지만은 네. 미국 사회의 그 이렇게 상식적 관념으로 보면은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 네. 거죠. 그리고 미국은 그런 제작 기반이 워낙 튼튼하기 때문에 뭐 관 쪽에서 나서가지고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우리도 문화체육관광부가 있잖아요. 예. 좋은 영화를 만든다면 거기서 공식적인 루트를 밟아서 예. 지원해주면 되지. 예. 국정원에 엔터테인이 있는 것도 처음 알았고 네. 거기서 뭐 30억을 그냥 눈먼 돈처럼 갖다 지원해줄 수 있으니 만들기만 해달라라고 예. 농담 삼아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농담처럼 들리지 않는 이유는 그동안에 이뤄졌던 여러 가지 이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했던 것을 비춰볼 때 예.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참 국정원이 참 어설프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네. 옛날에 그 대공 그 혐의자 간첩 혐의자를 쫓다가 오히려 미행하다가 오히려 이제 발각이 돼가지고 예. 오히려 거꾸로 도망가다가 저 전화기 공중전화 부스에 갇혀가지고 네. 꼼짝도 요원이 예. 꼼짝도 못하고 그런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는데 이런 것도 좀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정원이라는 것이 국내 2차장 국내 담당을 둔 그 자체가 계속 이제 정권마다 이제 논란이 됐었는데 네. 가령 뭐 대공 또는 대테러 이런 분야에서 가지고는 국내에도 대공 요인이 있고 관첩들 들어와 있고 네. 대테러 요인들이 있으니까 그 측면에서는 정보 수집은 가능하다고 보는데 네. 문제는 그 말고 나머지 부분 국정과 관련된 전반 부분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은 테러도 아니고 대공도 아니고 그냥 문화예술계 좌파 우파 이거 가리기 위해서 이제 그 정보 수집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 자체가 그 문제가 되지만은 더 나아가서는 이거 지금 말씀하신 소개하신 이거는 정보 수집 넘어서 공작을 하는 거죠. 예. 말하자면 뭐 이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예. 뭘 이뤄내려고 그것도 국정원 예산까지 들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 국정원의 정치 개입, 또 국내 정치 개입 이런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부분인데 예. 우파 보수 측면이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좌파나 진보 진영하고 비교해 보면은 굉장히 이런 토양이 척박하고 좀 하는 것도 좀 어설프고 네. 오히려 그런 부분들은 우파적 보수적 가치를 시민사회에서 자연스럽게 문화예술계에서 자연스럽게 그 발현이 되도록 하는 것이 정도인데 네. 이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좀 네. 실수가 좀 나오는 상황 국정원 같습니다. 직원들이 이런 얘기 들으면 굉장히 서운해할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것을 굉장히 어설프다라고 얘기하면은 굉장히 자존심 상하잖아요. 예. 국정원 직원들한테 물어보면은 아마 우리도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안 드러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사람들 만나고 다니면서 아니 국정원 직원이 뭐하러 영화업계 사람들 만나고 다니겠습니까? 만나고 다니면서 이런 영화 만들면 우리가 투자해 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행위 자체가 이미 굉장히 어설픈 행위고 드러날 수밖에 없는 행위거든요. 이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행위를 했다고 하는 것은 위에서 그만큼 노골적으로 압력을 넣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서라도 이런 영화, 좋은 영화 만들 수 있도록 너들이 나서가지고 해라.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국정원이 이렇게까지 드러나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네. 예. 이게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인 기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죽하면 저는 이 기사의 내용을 좀 확인해 봐야 네. 되겠다. 이 사실이 이게 나타나는 게 다 사실이라고 믿기에는 네. 너무 이해가 안 된다. 예. 예. 자, 국내에도 사실 대통령이 주연 배우처럼 등장했던 영화가 몇 편 있었습니다. 2006년도,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시절인데 영화 한반도. 안성기 씨가 대통령 역할을 맡았는데 그 영화도 대통령이 영웅처럼 그려졌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본이 내놓은 문건과 주장에 대한 진위 여부를 가리겠습니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특별기관으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각하, 우선은 일본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차차 조율해 나가는 것이 사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오늘 11월 17일, 1세기 전 이날, 우리는 일본의 강제 속국이 됐었습니다. 우리 손으로 역사를 되돌려서는 안 됩니다.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십시오. 네, 저기서 이제 안성기 씨가 일본에 맞서 싸우는 역할을 해서 일부러 수면제를 복용하고 오랫동안 누워 있는 장면 연출하고 뭐 그랬었죠. 근데 이제 국정에서 만들어 달라는 영화는 뭐 장르를 꼭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아까 잠시 화면에서 보여드렸던 영화 에어포스 원. 여기 보면 이제 대통령이 해병대 출신이라 엄청나게 비행기에 카리스마가 들어가서 이제 있고 테러 간첩 네. 그 테러리스트를 다 때려잡는 그렇죠. 그런 영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을 좀 명웅시하는 영화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뭐 국정원 엔터팀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이게 없길 바라면서 네. 이게 있었다는 것 자체가 사실 너무 우스운 상황이 되는데 지금 이게 사실이라면 그 전에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정권에서 있었던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하고 완전히 또 연결이 되는 네. 부분이기 그렇죠. 때문에 국정원에서 이런 것까지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저 30억 물론 이게 실현되지는 않았죠. 이 감독의 말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실현이 됐다면 저게 무슨 돈입니까? 세금이죠. 세금이죠. 특수활동비입니다. 네. 결국 또 특수활동비 문제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국정원이라는 곳이 굉장히 국가에서 중요한 그런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국민들로부터 가장 신뢰를 못 받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정말 안타깝고 서글픈 사실인데 예. 이런 부분들이 이게 사실인지 여부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확신할 수는 없으나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는 확실하게 좀 이루어져서 국정원이 앞으로 최소한 이런 걸로 국민들의 웃음거리가 되거나 국민들로부터 이런 걸로 인해서 국정원이 사실 버림받는다거나 국민들의 마음으로부터 그런 일들이 좀 없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어떤 영화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나올 것 같은 영화를 귀신같이 알고 또 찾아왔다는 증언도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감독한테 이런 영화를 만들어 볼 의향이 있느냐 이런 질문뿐만이 아니라 그 외국계 그 제작 배급사까지 찾아가서 최근 영화가 어떤 영화를 들어올 예정이고 어떤 영화를 만들 예정이고 또 국내 그 감독들을 봐서는 만들고 있는 영화의 시나리오를 가져오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활발한 정보 수집 활동을 벌였다는 그러니까 영화에 대통령이 등장할 만한 내용들이 있으면 전부 다 사전을 검열을 했다라는 증언이 나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사전 검열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만약 저게 사실이라면 지금 뭐 시기가 군사정권도 아니고 그런 일은 절대 없었어야 됐는데 일부 국정원 직원이 그랬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체 국정원의 모든 정책이 다 그렇게 갔다고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 괜히 이러니까 자꾸만 최근에 뭐 영화 인기급 영화 중에 뭐 간첩 영화도 있고 또 방첩 영화, 북한 영화 이런 거 많은데 괜히 그런 영화들이 이런 사람 몇몇의 사람 때문에 혹시 오해를 받을까봐 좋은 영화를 하고 흥행도 하고 나름대로 또 이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데 기여했던 영화마저 괜히 색안경을 끼고 관객들이 바라볼까봐 좀 걱정이 돼요. 정말 어찌 보면 이건 불편한 상황이죠. 저도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화를 보면서 과거 이게 혹시 그때 이 영화가 그러면 이런 것 때문에 만들어졌나 이런 생각이 드는 영화들이 저도 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리 국민들한테 불행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문화와 예술 부분만큼은 정말 국가에서 개입하면 안 되는 영역이지 않습니까? 여기는 개인의 창의하고 개인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가는 과정이 결국은 문화와 예술, 영화일 텐데 그게 국가에서 원하는 방향대로 국가에서 생각하는 것, 그리고 국가의 정책에 맞춰서 그럼 그게 영화입니까? 그건 그냥 홍보 영상이죠. 홍보 네. 영상입니다. 네. 그거는. 그런 홍보 영상은 다시는 보질 않았으면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를 주연으로 하는 영화가 제작 중이라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과연 그 내용은 진짜 어떤 내용일지 또 그 내용에 대해서 또 정부 당국이 또 사전 검열에 나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문화는 문화, 영화는 영화일 뿐이라는 사실 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